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의 첫째 아들을 낳았고요. 42에 얼마 전에 둘째 딸을 낳았는데요. 둘 모두 시험관 시술로 가지게 됐어요. 사실 저는 지금 노산에다가 AMH, 그러니까 난소나의 기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굉장히 심한 난소 기능 저하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남매의 엄마가 됐잖아요. 이런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나름의 용기를 내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3살의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저는 처음에는 아이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노산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일반 산부인과를 한 1년 정도 다니면서 자연 임신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친한 선배가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의 권유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도 저의 AMH 수치는 굉장히 낮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시험관을 바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자, 동생 뽀뽀해줘. 잘 자 하고. 동생 나타 뽀뽀. 아니 카메라에 말고 동생한테 뽀뽀해줘. 뽀뽀. 안녕. 잘 자. 엄마 뽀뽀. 아빠.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해준 조언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냥 나는 로봇이다 라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과정 하나하나에 의미부여하지 말고 일희일비도 하지 말고 오늘 할 일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고 험난한 과정에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없을 리 없겠죠. 저는 총 6개월 동안 각종 산정검사와 자궁경 등을 거쳤고요. 난자 채취는 총 3번을 했는데 한 번에 하나씩 겨우 모아서 총 3개의 수정란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과배란 주사를 맞고 난자 채취를 하면은 한 번에 10몇 개씩 난자가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는데 저는 겨우 한두 개씩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주사를 맞을 이유가 없을 정도였어요. 시술이 끝나면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난자가 몇 개 나왔는지 알려주시는데 저는 겨우 한두 개씩 나왔는데 옆에 뒤에서 18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어쨌든 22년에 첫 번째 이식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쌍둥이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2개를 이식하려고 했었는데 당일날 보니까 이거를 해동해보니 모양이 좋지가 않아서 하나만 이식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이식으로 첫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난자 채취를 비교적 많이 하기는 했지만 1개의 수정란으로, 그것도 한 번의 이식으로 이뤄낸 정말 기적 같은 결과였어요. 시험관 시술은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난자를 많이 채취하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또 착상을 돕기 위해서 다른 약을 쓰죠. 그 과정에서 피 검사, 초음파, 먹는 약, 주사, 말 그대로 몸이 혹사당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가주사일 것 같아요. 저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사를 맞아야 했고요. 그 때문에 배는 멍들고 부어올라서 딱딱해지고 몸 전체도 붓고 체중도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뭔가 새로운 기술이 저한테 생긴 것 같았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거는 호르몬 질정이었는데 진짜 이건 정말 미칠 듯이 가려웠어요. 근데 뭐 극지를 못하니까 계속 물 샤워만 하고, 그래서 막 한밤중에 물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막 현타가 오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결국 의사와 상의를 해서 저는 질정을 쓰지 않고 호르몬 주사를 2회로, 하루 2회로 바꿨습니다. 뭐 어디 그뿐인가요? 병원에 가면은 대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막상 진료는 1, 2분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뭐 말해 뭐합니까? 돈 많이 들어요. 이렇게 시험관 시술은 여성의 시간, 체력, 멘탈, 비용 모든 걸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본인의 체력, 멘탈 관리도 중요하고 주변의 서포트도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웨이트, 필라테스, 요가, 러닝 가리지 않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꾸준히 했던 거는 웨이트 트레이닝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관을 준비할 때에는 좀 몸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멘탈적으로는 제가 2번의 시험관을 진행하기 직전에 모두 약간의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저는 그 우울감과 불안을 좀 컨트롤하기 위한 약물의 도움을 받았고요. 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은 전혀 아니었고, 뭐 현대의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도의 경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어서 병원을 다녔었어요. 시험관 때문에 우울증이 왔던 거는 아니고요. 그냥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그렇게 됐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임신 준비가 됐다라는 거를 소견서를 받아서 산부인과에 제출을 했고 이제 그렇게 시험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첫째를 낳고 수정날이 1개가 남았었어요. 처음에는 둘째 생각이 절대 없었는데 근데 막상 이거를 폐기하려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관만 일단 2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이거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정말 끝내자 라는 마음으로 이식을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또 끊임없이 병원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식을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도 1개의 수정란으로 한 번에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둘째는 딸인데 얼마 전에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정란 3개로 둘째까지 낳은 건 진짜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운을 여기 다 썼다고 할 정도로. 하지만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저도 제 시간과 에너지와 제 몸을 바쳐서 준비하고 노력한 것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참 고맙더라고요. 시험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몸에 여러모로 부담이 되지만 또 생각보다 해볼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지만 너무 큰 기대도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않는 게 이 긴 과정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난소 기능이 낮아서 시험관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힘들면 주변의 도움을 많이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시험관이 되게 쉽네 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관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것들을 소진시키고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있고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였고요. 이렇게 둘째까지 태어난 만큼 앞으로도 저희 가족 이야기 그리고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 많이 올릴 테니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